이거 전에 올려놨는데 이거 모르시나? 이거 이번부터 하시고 이번부터. 나중에 방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전에 1번은 했었거든요.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저번에는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왜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이거 설명할 차례인데, 뭐 부동산이란 게 제일 편하고 솔직히 제일 쉽고 그리고 제일 안전하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돈 벌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고 뭐 어디 투자하고 금 투자하고 뭐 코인 투자하고 이래서 돈 벌면은 집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 살려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집을 사놓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나중에 투자를 만약에 다른 투자를 해서 터져가지고 내가 집을 살 때 좋은 집 사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집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솔직히 10억짜리 집 샀는데 딴 집은 똑같은 10억으로 샀는데 어떤 집은 오르고 우리 집은 안 올라.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쇠가 빠지게 돈 벌어가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배우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부동산 뭐 투자한다 그러면은 막 뭐 경매 아니면 뭐 금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보통. 근데 보면은 경매도 있고 금매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리고 상가 부동산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땅이라도 상가 부동산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룸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텔로 개발할 수 있고. 이거는 부동산 투자했을 때 이제 이거를 웬만하면은 다 해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각부가 돼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까지 못해도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내 아파트가 잘 오를지 안 오를지 그거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 10억짜리 아파트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그거 사면 당연히 많이 오르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1, 2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아파트 못 사잖아요. 그럼 1, 2억짜리 아파트들 중에서도 내가 잘 오를 만한 거를 잡고 가는 게 좋은 거죠. 그거를 하려고 배우는 거죠, 어째 보면. 그리고 부동산 투자했을 때 제일 좋은 게 몸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놨잖아요. 집을 사는데 이 집이 안 팔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월세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월세집 살면서 집을 사놨어요, 대출 받아서. 그랬을 때 대출 이자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집이 안 나가. 그럼 내 월세 내는 거를 안 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전세든 뭐든 월세든 나가면 또 나는 또 나오면 되는 거라.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사하기도 힘들고 뭐도 힘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집으로 투자하려고 몇 천을 벌려고 이 집을 샀으면, 내가 이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 300 든다. 내 좀 힘들다. 2, 300 들여서 한 2, 3천 벌면 그거 하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사나 이런 걸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 사서 내가 갖고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다른 집 사서 집값이 오르면 또 팔고,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1억짜리 집이 집값이 2억이 됐어요. 그럼 팔고 이게 2억짜리 집으로 가고, 그래서 3억짜리 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재산을. 그러면서 이제 회사원이 제일 좋은 점이 달달이 월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내 생활비하고, 그거를 모아서 막 이거를 뭐 300만 원 있는데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모으고 100만 원만 써가면서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젊을 때는 모아야겠죠. 200만,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을 모아서 당연히 집 살려고 해야겠죠. 근데 집을 하나 사놓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월급을 굳이 저축을 안 해도 이걸로 재산을 늘리면서 계속 이사하면서 재산을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재산 모으기가. 그냥 뭐 5천만 원 내 있는데 주식에 다 때려박고
그냥 있으면서 주식 오르길 기다리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솔직히 말하면 주식이랑 비슷해요. 근데 주식은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상장 페이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조금 조금이잖아요. 근데 집은 1억짜리 집을 사서 떨어진다 10% 엄청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시장에서 막 3%, 5%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막 많이 떨어져도 5%인데 1억짜리 내 집 가지고 해서 5% 떨어졌다 해봤자 500만 원이에요. 그 이상은 거의 안 떨어져요. 오르면은 솔직히 한 10% 올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내 집에 있으면서 솔직히 월세나 이런 게 안 나가잖아요. 전세도 이자도 안 나갈 거고,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가 나갈 건데, 그거는 내가 월세 내는 거나 생각하고 그냥 월세 내고 집 살려고 적금 모으는 돈이나 내가 지금 이자 내는 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계산을 해줄 건데, 보통 이제 제 친구 거 계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 친구 월급이나 이런 걸 제가 다 알아서 핸드폰 쓰는 가격이나 카드 값이나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왜냐면 걔가 저한테 이제 그 컨설팅을 받고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걔의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앞으로 8년 뒤에, 지금 2년 지났어요. 걔 지금 시작한 지 8년 뒤에 4억짜리 아파트 대출 없이 자기 집으로 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10년 프로젝트예요. 그게 솔직히 집값이 빨리 오르면 빨리 될 수도 있고, 집값 좀 안 늘어나면 한 1, 2년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걔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도움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근데도 지금 아파트를 샀어요. 경매로 사서 지금 팔고 있는데 잘 안 팔리긴 하는데 팔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몇 바퀴 돌리면 이제 한 2억짜리 집이 그냥 현금으로 될 거고, 그러면 그 돈 팔아서 4억짜리 집 투자하고 5억짜리 집 투자해서, 그래서 현금이 3억 8천 정도 될 때 경매로 4억 2천짜리를 사겠다 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10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10년에 자기 월급 쓸 거는 어느 정도 쓰면서 10년에 자기 집 4억짜리가 생기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원래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내 월급 모아서 4억짜리 집 아파트 산다. 월급 많이 받으면 살 수 있어요. 제 친구도 뭐 지금 삼성 연구원 다니는데 걔는 가능해요. 왜냐면 연봉이 1억이 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실수령액이 680인가. 근데 걔는 나가는 게 더 많대요. 그만큼 버니까 그만큼 나간대요. 왜냐면 서울에 살아야 되고 월세가 나가고 전세 대출이 안 되고, 막 서울은 뭐 몇 억 지나가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지가 나가는 게 170인가 나간다더라고요.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보면. 근데 뭐 만약에 부산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월급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하면은 한 300, 한 6, 70 실수령액이 연봉이 한 4천, 한 5, 600 정도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뭐 10년 동안 자기가 어느 정도 쓸 거 쓰면서 모은다 했을 때 4억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으로 어떻게 보면 재테크 투자를 하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경매방이잖아요. 경매로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금매든 분양권이든 내가 투자할 금액에서 투자할 수 있으면 부동산으로 투자를 시작해라. 제일 안전하게 주식이나 이런 거 해서 돈이 어느 정도 되면, 솔직히 500만 원 갖고 집 살 수 있어요. 500만 원 갖고 집 못 사잖아요. 그럼 500만 원 가지고 금 투자를 하거나 주식도 솔직히 우량주를 사거나 그렇게 해서 이거를 조금씩 모으거나 아니면 아예 예금 적금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모으는 게 중요해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경매나 아니면 분양권을 할 수 있는, 저 아까 그랬잖아요. 3,600 가지고 그 분양권 샀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3,600에 제가 들어간다 해도 MGM을 저는 300 받으니까 3,3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3,300 가지고 2년 동안 해서 예상 수익이 5천만 원이다. 그럼 3,300은 다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 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적금 2년 3,300을 넣어도 제가 1,000만 원 적금 넣었을 때 얼마 주더라? 7만 6천 얼마인가? 그거 주거든요. 1년에. 2년 넣으면은 15만 원 줘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이면은 3천만 원에 2년 동안 적금을 넣으면 적금이 그때 2.7%인가 나름 높은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은행장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1,000만 원짜리 해줘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도 그렇게 나온다고요. 해봤자 뭐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3천만 원을 넣고 예금은 50만 원, 60만 원, 적금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저는 5천 보고 가는데 5천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래도 2, 3천은 안 되겠어요. 5천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좀 잡았을 때 예상되는 수익이고 뭐 만약에 시장 안 좋아서 뭐 어쩔 수 없다 이거 집 나가리 난다 그래도 2, 3천은 번다 생각하고 하니까 만약에 터지면 더 터지겠죠. 진짜 갑자기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6억에 전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일금 안 줘야죠. 그냥 때려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솔직히 이거 경매를 제가 주로 하는 이유가 경매는 일단 싸게 사거든요. 물건 자체를 아파트를 싸게 사고 정가에 파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단타로. 그러니까 경매를 솔직히 추천은 안 해요. 너무 어려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거 독학으로 할 때 2년 넘게 그냥 아주 공부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임장 다니면서 뭐 하면서 2년 넘게 그냥 말 그대로 거의 꽁으로 시간을 보냈거든요. 독학이니까 좀 그런 건 있긴 한데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이상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6개월 이상은 해야 경매 입찰하고 뭐 하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이제 목숨 걸고 한다 보고 한 3개월이면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장들도 몇 번 가르쳐 봤거든요. 제 밑에 실장이 한 2명까지 있어 봤거든요. 걔들 가르치는데 걔들 지금 아직까지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해서 걔들은 이제 경기도 쪽에 사고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경매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내 밥그릇 뺏는 거라서 여기는 제가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저는 지금은 경매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돈들이 다 투자가 돼서 현금이 없어요. 그 대신 집이 많아요. 근데 집을 하나 하는데 막 몇 천이 안 들어요. 막 집 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막 4, 5천이 처음에 들어갔다가 전세든 뭐든 맞추면 그 돈이 들어오고 매매를 하면 그 돈이 들어오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항상 현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월세도 들어오죠. 그리고 전세 갱신하잖아요. 그러면 2억짜리 집 같은 경우는 전세 갱신하면은 한 400만원씩, 500만원씩 집값이 전세를 올려줘요. 그러면 저는 그거 전세는 받는 거잖아요. 제가 받아서 나중에 뭐 집 팔면은 그 사람이 뭐 만가에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계 처리하는 거니까 만가에 치는 게 상계 처리를 하는 거니까 제가 2억에 만약에 2억에 집을 샀어요. 근데 전세를 뭐 1억 6천에 했어요. 2년 지나면 이거 1억 7천으로 올려도 2억에 또 팔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 근데 경매를 하면 2억짜리를 1억 8천에 사서 1억 6천에 전세를 맞추니까 내가 2천만 원을 넣어놓고 다음에 뭐 1,000만 원 오르면 1,000만 원 다시 빼고 팔 때는 2억에 팔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1인 명의로 뭐 수십 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대출이고 다주택자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일 싫은 게 다주택자 규제가 있으면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만 없으면 계속 집을 샀겠죠. 지금 저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면 제일 좋은 게
경매도 그렇고 부동산은 얼마가 들어갈 건지, 얼마가 대출이 나오는지 이걸 사전에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를 넣고 얼마를 수익으로 가져갈 것까지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대출이 얼마 나오면 내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세를 맞추면 그 대출을 갚고도 얼마가 나오는지 다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 막 5천만 원 가지고 막 뭐 할까 하지 말고 5천만 원이 들어가는 부동산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고, 그 부동산을 웬만하면 오르는 거를 찾는 게 공부를 해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어찌 보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살 집,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을, 오르는 집을 내가 들어가 사는 거. 오를 집은 솔직히 말하면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왠지 알아요? 동네 가서 이 동네 제일 좋은 아파트 어디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그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제일 번화가 어디예요? 했을 때 번화가를 가서 거기 근처에 제일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사면 돼요. 근데 그게 비싸겠죠? 비싸니까 그러면 호갱노노 같은 거면 아실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다 뜨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번화가에 제일 살기 좋은데 내가 원하는 아파트 가격에 제일 근접하고, 아니면은 지하철이 근처에 있든지 학교가 근처에 있든지 그런 거를 추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억대의 아파트가 가능하다, 5천만 원 있다, 대출이 1억 5천이 가능하다, 그럼 2억대 아파트겠죠. 2억대 아파트를 그냥 다 검색하는 거죠. 그런 거 어플을 검색해서 2억대 아파트를 찾아서, 여기 이 동네가 제일 좋으니까 이 동네에 2억대 아파트를 찾아서, 그 대신 하면 안 되는 게 신축 나홀로 아파트 이름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째 보면은 사기는 아닌데 분양가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분양가 자체를 조금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파트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최소 4동 이상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7년에서 30년 사이 아파트는 안 사는 게 좋아요. 이거는 주위에 뭐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집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5%씩은 올라요. 5%씩 왜 오르는지 알아요? 내 월급이 5%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5%에서 7%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영은 돼요. 근데 내가 현금으로 그걸 들고 있으면 매년 5%씩 따먹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면 물건 가격이 높아지니까 내 돈은 그대로고 현금은 그대로잖아요. 숫자는 얘 숫자니까 그대로고, 물건 가격이 높아지니까 까먹는 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아파트로 갖고 있으면은 평균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투자 안 하고 현금 들고 있으면 내 돈 까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하긴 해요. 그걸로 이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게 좋은데, 제일 편하게 하라는 게 금이에요. 달러 뭐 이런 거는 솔직히 채권 달러 뭐 이런 거 하려면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금은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 금을, 현금을, 그러니까 돈 주세요, 금 주세요에 받는 게 아니라요. 그 금 통장이라고 있어요. 그람수대로 돈을 내고 금을 받는, 거기에 이제 그람수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금 사면은 보통 사고 팔고 하는데 수수료도 많이 떼고 차익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금통장은 이 수수료가 작아요. 다른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시세가 오르면은 좀 팔고, 시세가 떨어지면 좀 더 사놓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찌 보면 주식 하듯이 이걸 올릴 수 있어요. 금 통장도. 그리고 이제 솔직히 필요하면 한도씩 빼가지고 뭐 반지하고 싶으면 반지 해드리고요. 뭐 저희 조카 뭐 돌잔치 한다 그러면 저희 거기서 빼가지고 그냥 저희 이렇게 요만한 카드로 한돈을 줘요. 은행에 얘기를 하면 그 LS 산전인가 뭔가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그 수수료 얼마더라? 8천 얼마인가 주면 한돈을 내줘요.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도 쓰고 이제 제가 재테크도 하고. 근데 지금은 금이 없어요. 왜 없냐면 아파트에 다 투자를 해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막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런 거는 바로 금통장에 집어넣어요. 그게 한 2천, 3천 될 때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3천만 원으로 뭐 투자할 게 있다. 그러면 바로 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빼가지고 바로 투자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한 500, 600? 한 500 정도는 항상 그 계좌에 할 수 있게 계좌에 넣어 놓는 게, 내가 뭐 살려고 하면 급하게 나오는 뭐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계약금을 바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비를 하면서 내가 살 거다 그러면은 그 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보통 아파트 계약할 때 막 200만 원, 100만 원 넣어놓고 잔금 한 달 뒤에 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곳에 좋은 물건이 나왔다.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을 귀찮게 하면 부동산에서 인터넷에 안 올리고 저한테 먼저 전화 오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뭐 2억짜리 아파트인데 금매 나오면 얘기해달라고 심심하고 전화하고 가서 음료수 사주고 밥 사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매로 이거 8,500이 나왔는데 사장님한테 먼저 연락드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200만 원 싸줘요. 제가 사고 싶어서 했던 아파트고 평형되고 내부는 상관없다. 왜냐면 내부는 내가 수리할 거잖아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건축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수리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는 상관없고 금매 싼 거 솔직히 1억 9천 이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거 음료수 사주고 이제 밥 좀 먹이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그거를 한 부동산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아파트 입구 가면은 부동산이 한 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공략하면 되는데 보통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러면 두세 개 다 공략해놔야죠. 이 아파트 사고 싶으면. 그 보통 이제 전세 끼고 금매 이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주인이 외국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서류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뭐 완전 금매인데 싸게 해준다. 그러면 어차피 등기 치는 날 제가 잔금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편하게 일 편하게 해라 그러고 계약금부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어째 보면 정 가지고 산 적이 없는 거죠. 경매도 하고 금매로 그렇게 잡고 분양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을 정 가지고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팔 때는 정가에는 팔죠. 어쩔 수 없어요. 내 돈이. 그러니까 그 대신 금매는 내면 바로 나가잖아요. 정 가지고 팔 때는 한 2, 3개월 기다린다 생각하고 천천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하면 3개월까지는 금매로 그러니까 정가보다 약간 낮게 금매로 내놓고요. 3개월이 지나면 수리해서 그냥 전세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제 돈, 그러니까 이자 나가는 게 줄어버리잖아요. 은행 돈을 갚아버리니까. 그렇게 세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금매로 팔리기는 가끔 팔리는데 거의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많아요. 그래서 집이 많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돈이 막 많은 게 아니라 솔직히 저 3천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집 한 10몇 채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돈이 채 1억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공시지가 다 조회하면 6억이 안 넘게 딱 맞춰놨기 때문에 6억 넘어가면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거든요. 근데 작년에 집을 잘못 사가지고 작년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시지가 계산을 안 했는데 작년에 10% 올렸잖아요. 공시지가. 그게 6억 4천이 돼가지고 1,800 냈거든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1,800 냈거든요. 그래서 집을 얼른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 해 그거 세금 내는 거 좀 있으면은 6월달이잖아요. 5월 20 며칠이더라. 5월 말까지 안 팔면 세금 나오거든요. 이번에 계산해보니까 제가 6억 안 넘게 맞춰놔서 430인가? 개인용으로 6억 이하면은 괜찮은. 네, 괜찮아요. 6억 이하면은 괜찮아요. 6억이 넘어가면 결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6억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막 4%, 6% 이렇거든요. 이게 6억이 넘어가면 10몇 프로로 뛰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돼. 관리를 계속 하시면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는데 네. 내년 되면 6억이 맞춰만 내년 되면 뭐 6억 6천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집을 팔고 그러니까 하나를 팔고 6억 맞추고 대충 그러니까 하나를 팔고 맞춰놓고 하나를 팔고 맞춰놓고 이게 만약에 안 팔리잖아요. 그럼 저희 동생한테 주면 돼요. 저희 동생이 아직 3억이 안 넘어요. 그리고 저희 동생 이름으로 아파트 하나 있고 땅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차피 경매로 받은 거고 하나는 분양권으로 한 거고 하나는 경매로 한 건데. 친동생. 네, 친동생이죠. 저희 삼촌 명의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 가족을 다 사용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있어요. 공시지가 6억이 넘는 게 있거든요. 공시지가 6억이 넘는 게 이제 그 원룸 건물 두 개 다 공시지가 6억이 넘어요. 그래서 법인을 하나씩. 법인은 또 다른 거니까. 3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래지 지분으로 쪼개고 나도 지분 갖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막 여기서 가수금 빌려주고 막 하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건물 큰 거 사면 하시면 됩니다. 그때 되면 솔직히 그때쯤 되면 이거 다 알아요. 다 알고 내 주위에 세무사 있고 법무사 있고 변호사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금 하면서 막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복비 같은 거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셀프 등기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막 그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 아까우니까 그 뭐 그냥 인터넷에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변호사들이 간혹 가다 나와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톡방에 이런데 막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긴 알려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큰 문제 생겼을 때 인맥이 없어요. 법무사 솔직히 돈 막 몇십만 원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한 12만원, 13만원만 주면 해줘요. 막 차비해서 막 40만원씩 막 받아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법무사는 이제 한번 써보고 자르고 잘해주는 법무사인데 좀 싼 법무사들 있으면 그 사람한테 꾸준히 일거리를 주면 이 사람한테 그냥 간단한 거 전화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공짜로 봐줘요. 그리고 내가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법무사가 필요하니까 당신이 좀 이거 가지고 나한테 수수료 받아가라 그러면 애초에 이때까지 뻥튀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해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위에 뭐 법무사들도 한 3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는 뭐 저희가 쓰는 세무사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도 이제 아시는 분이 2분 계시고 이게 저도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의뢰를 하고 그 대신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제가 원래 요리사 출신이라서 밥 먹자 그러면서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 술도 한잔 같이 하고 이러면서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인맥이 생기는 거죠. 보통 사람들 주위에 변호사, 법무사 이런 인맥이 거의 없잖아요. 있을 리가 보통 친구가 누군가 변호사 했다 소리는 들어도 그 사람이랑 친하진 않아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솔직히 말하면 돈 쓰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친해지면 그만큼의 이득이 돼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무조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세입자가 갑자기 도망을 갔다던가 그리고 뭐 집 문 따야 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집 문 따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경찰 부른다고 경찰이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간단하게 이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세입자가 이렇게 되는데 법적으로 좀 안 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러면 팁을 알려줘요. 그렇게도 해요.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팁 알려주는 간단한 그런 거에서 변호사들이 돈 받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전에 이제 제가 법무적인 거를 물어보고 이제 의뢰비를 주니까 간단한 거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지? 제일 효율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자기 월급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내가 연봉이 얼마고 이런 거는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해서 그 계산식 안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거를 해드릴게요.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필입니다. 맞다.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나오네. 보통 일반 28에서 32 정도? 32 그러면은 한 280에서 300 정도 받는다 쳤을 때 그냥 280으로 치고 여기서 보통 월세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성인 남자나 여자도 보통 한 240, 50 받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월세가 한 45에서 50만 원 나가요. 45에서 50만 원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비가 1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일상생활비, 교통비가 20만 원 나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자기가 뭐 옷 사고 뭐 사고 이런 거 한 30만 원 나가고 그리고 차가 있으면 차 할부가 보통 경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나가더라고요. 거기 보험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치고 기름값 한 20 치고 뭐 교통비 기름값 빼고 일단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술 좀 먹고 뭐 하고 하면 한 50 나가거든요. 이랬을 때 계산기가 이랬을 때 계산기를 45로 치고 10만원 빼기 10만원 빼기 30만원 빼기 50만원 빼기 10만원 빼기 50만원은 그러면 65만원이 남거든요. 65만원 이거 다 빼면 65만원이 남아요. 뭐 조금 아껴 쓴다면 한 70만원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주거비 45만원 70만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 사람이 45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아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상태로는 전세 사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1000에 45면 전세가가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6천에서 7천이 전세가면 이거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5천이 나와요. 그러면 빨리 돈 1,000만원 어차피 돈 1,000만원 이거는 보증금이 넣어져 있잖아요. 5천이 대출 나오고 어차피 넣는 건 똑같은데 이 5천에 전세자금 대출이 3%라 쳤을 때 한 달에 150만원이니까 한 달에 한 6만원 18만원 뭐 18만원이라 치고 45만원 내는 것보다 같은 집에 살면서 18만원 내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차라리 집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낼 거면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이 가격 이것도 집 살려고 적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집을 사고 70만원 45만원 이거를 70만원 45만원이면은 115만원이잖아요. 115만원을 그 이자랑 원금이랑 원리금 균등으로 갚으면 115만원 정도 나가면 2억이에요. 2억 정도 돼요. 대출의 이자랑 원금이랑 원리금 균등으로 나가면. 그러면 차라리 1억 6천 정도 하는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대출을 뭐 1억 5천을 받든 해서 이거보다는 2억이니까 이거보다 작게 나가겠죠. 한 80몇만 원 그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 집에서 살면서 이 돈 모으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80몇만 원 나가면 한 30만 원 모을 수 있고 추가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제가
20살짜리들한테 월세 살지 말고 차라리 집 사서 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1억 6천짜리를 뭐 1억 5천에 살 수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때 경매로 하면 이거 살 수 있어요. 경매 공부하면 20살짜리 21살짜리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빨리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건 경매로 가능한데 솔직히 금매로 1억 6천에 산다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싸게 돈을 내고 모으고 내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째 보면 부동산 투자 어째 보면 이거 솔직히 월세 살면서 부동산 투자 안 하면 그냥 집주인 주는 돈이잖아요. 전부 다 이거를 내 집 사서 솔직히 내 집값 집값 오르거나 내 집에 재건축 된다 그러면 간다죠. 진짜 이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근데 아직 못하니까 그런 걸 볼 눈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죠. 내 집도 생기고 돈을 모으고 편하게 살고 내 집에서 그러니까 솔직히 45만 원 이러면은 원룸이잖아요. 오피스텔도 45만 원짜리가 없어요 요새. 왜냐면 제 오피스텔이 1000에 70이기 때문에 7평짜리인데 없잖아요. 45만 원 가지고 솔직히 원룸 여기 근처에 원룸 한 50만 원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빌라 솔직히 방 2개짜리 빌라가 한 1억 6천 하거든요. 조그마한 원룸 사는 것보다 빌라 내 집에서 살면서 돈도 더 벌고 똑같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직업이 있다는 말에. 근데 직업 없는 사람 잘 없잖아요. 아무리 뭐 26, 7이라도 애들이 대학교 나오면 다 취업하려고 하잖아요. 취업하면 이거 하면 돼요. 취업하면 솔직히 요거가 없어도 요것만으로도 가능해요. 집이 좀 싸면. 부동산 투자를 배우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똑같은 돈으로 효율적이고. 기억은 하시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한다는 아시겠죠? 이게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뭐 하고 하는 이유가 같은 돈이면 더 효율적으로 더 내가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 뭐 대출 막 많이 나오냐 그러는데 막 그 신용 막 제가 신용이 7등급이거든요. 7등급인데 대출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이니까. 근데 일반인이 그냥 은행 가서 대출 알아보러 왔는데 요금은 1,500만 원 해주고 그럴걸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담보가 애초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 그러니까 은행이 제일 돈을 많이 벌거든요. 솔직히 은행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걔들은 미쳤다고 월급 많이 주겠어요. 저거 버는 돈도 없는데. 은행이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는 회사채 다음으로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 수익률이 저희는 이자 막 3% 이렇게밖에 안 주는 것 같잖아요. 그 3%가 몇 조면 얘들 월급 주고도 은행이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 몇 조 중에 솔직히 나는 1,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1, 2억으로 수익을 그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부동산 투자고, 그거를 솔직히 빨리 해야 되겠죠? 왜냐면 처음에 뭐 제가 5천으로 시작해서 뭐 2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다음엔 7천으로 해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거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으로 저는 돈을 벌잖아요. 월세 받는 거 말고 부동산 수익 내는 거는 재투자를 해요.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수익이 났으면 다음엔 1억 3천만 원짜리를 사요. 그리고 2억짜리 사서 수익이 뭐 솔직히 2억짜리 사서 500만 원밖에 수익 안 난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그 경매를 저한테 당한 사람이 세입자로 있었거든요. 이 경매를 저한테 당한 사람이 세입자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그 집을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만 달라 그랬어요. 추가로 내가 경매로 산 금액에 500만 원만 달라 그랬어요.
세금이랑 이런 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대신 내주시든지 하고, 그래도 2억으로 500에 수익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이게 저는 실패한 투자라고 하거든요. 수익이 많이 안 났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은 솔직히 2억이 제 돈 다 들어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 들어갔더라고 그때? 한 3천 몇백 들어갔나? 3천 몇백으로 뭐 500만 원의 수익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경매에서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막 200% 막 300%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일부분인 것 뿐이에요. 저도 지금 등기를 지금 80개 넘게 쳤거든요. 그 중에 수익,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금액보다 많이 난 게 있어요. 2배 더 번 거 있어요. 제가 4천만 원 투자해서 8천만 원 번 게 있거든요. 4천만 원 그대로 돌아오고 수익이 8천인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 80개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닌 경우가 많은 거죠. 부동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매주 입찰을 하고 거의 뭐 1년에 막 몇십 개씩 받아요. 그 중에 한두 개는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학원을 하니까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경매를 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경매하면 그러니까 몇 배를 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잘못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찌 보면 되냐면 똑같이 위렌 버핏이랑 똑같이 투자를 해도 위렌 버핏은 돈을 벌어도 우리는 돈을 못 벌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위렌 버핏 투자법이라고 책 엄청 많잖아요. 그거 보고 똑같이 투자를 해도 나는 잃어요. 왜냐면 내가 위렌 버핏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주식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를 따라 해도 저는 못 벌어요. 저는 한 20% 먹었나? 그 밖에 저도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어째 보면 부동산이 좀 안정적이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혹시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뭐가 뭔데요 물어보면 제가 그때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바로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20분이죠?